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의 전성기는 끝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침체가 오히려 큰 기회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이더리움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부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사이트 시청자 여러분. 최근 이더리움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강한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역대 최고가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이 차트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가격을 반영한 차트인데,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대비 가치가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의 전성기는 끝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침체가 오히려 큰 기회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과연 이더리움은 2025년 예상치 못한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는 이더리움이 부진했던 이유와 향후 반등 가능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2022년 이후 비트코인 대비 약 70%의 가치를 잃었습니다. 이 현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러티브와 경쟁입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강력한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으며 그 역할에 있어 경쟁자가 없습니다. 반면 이더리움은 설명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이더리움은 분산형 글로벌 슈퍼컴퓨터, 즉 차세대 인터넷에 기반이 되는 기술을 목표로 합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강세장에서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NFT, 디파이, 밈코인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거래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대체 플랫폼이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솔라나 같은 경쟁자가 급부상하면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솔라나는 초기에는 미성숙한 프로젝트였지만 FTX 붕괴 이후에도 살아남으면서 강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발란체, 푸이 같은 새로운 경쟁자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덱스 거래량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최근에는 솔라나에 의해 추월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개발자 유입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솔라나는 이더리움보다 더 많은 신규 개발자를 유치했으며 밈코인 시장에서도 트럼프 코인이 이더리움이 아닌 솔라나에서 발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쟁과 내러티브만이 이더리움이 부진한 이유는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토크노믹스에 있습니다. 2021년 이더리움은 EIP-1559 업그레이드를 통해 네트워크를 디플레이션 구조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는 일부 거래 수수료를 소각함으로써 이더리움 공급량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이더리움 가치를 상승시키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현재 이더리움의 공급 성장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온체인 활동의 둔화 때문입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거래가 줄어들면서 소각되는 이더리움 양도 줄어들었고 공급량 감소 효과가 크지 않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더리움의 온체인 활동이 감소했을까요? 지난 강세장에서 이더리움의 거래 수수료가 너무 비싸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레이어2 솔루션이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레이어2를 사용하면 거래 수수료가 대폭 줄어들지만 이 수수료의 대부분이 레이어2 운영자에게 가고 이더리움에는 거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은 우리는 수익을 원하지 않는다, 대신 레이어2에게 넘기겠다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더리움 메인넷의 경제적 가치는 줄어들었고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은 정말 끝난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첫째, 이더리움은 여전히 가장 많은 개발자 커뮤니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디파이에서 가장 높은 총 예치 금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부분의 실물 자산 토크나 프로젝트가 이더리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의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만약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를 통해 이더리움을 예치하고 수익을 얻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기관들의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코인베이스는 자체 레이어2 베이스를 출범하여 이더리움 생태계 확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소니와 도이치뱅크도 자체 레이어2 솔루션을 발표하며 기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이더리움의 가격을 다시 상승세로 이끌 수 있을까요? 결국 이더리움이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레이어 1의 경쟁 모델을 개선하고 더 많은 가치를 되돌려야 합니다.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직접적인 수익 창출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이더리움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부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5년 올해 이더리움은 반등을 할까요? 아니면 계속 부진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 코인사이트였습니다.